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고고고. 안녕하십니까, 카인톡TV 이우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문난 중고차 CS팀 팀장 이강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금 예민한 좀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요즘에 또 일본 하면은 또 사람들이 상당히 예민하고, 그 다음에 불매운동도 지금 한창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궁금한 사항들이, 과연 일본 차는 어떤가,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서의 일본 차에 대한 시세 부분도 좀 상당히 궁금하다는 얘기도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가요? 일본 차, 중고차 시장에서 좀 떨어졌나요? 가격대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메리트를 있냐 없냐를 따지자면은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고요. 시세 자체를 정확한 수치를 좀 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좀 이제 불매운동에 타격이 좀 있기는 하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초반에는 차이가 불매운동을 했었을 때 가격대의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 딜러들도 좀 BMW 사태를 한번 겪고 나서 조금 가격을 고수를 해야지 시세 자체가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가격을 좀 초반에 안 내리고 좀 있었는데 이것들이 생각보다 장기화가 되고 있고 좀 더 심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둘씩 가지고 있던 딜러들이 이제 좀 불안함에 가격을 좀 내리면서부터 시세가 좀 많이 꺾인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판매량 대수는 어떤가요? 작년하고 올해 한번 이 비슷한 시기를 비교를 했을 때 제가 2018년 7월에서 9월까지랑 2019년 7월에서 9월까지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요. 기준 자체는 수원 매매단지 기준. 수원, 뭐, 서수원, 경매 서수원, 뭐, 이런 데까지, 뭐, 이제 중앙이나 오토컬렉션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해서 하는 건데, 렉서스는 일단 작년에 229대가 판매량을 보였었는데요. 올해는 119대로 줄었습니다. 한 110대 정도 줄었네요. 네, 110대 정도 줄었고요. 혼다는 143대였고, 올해는 94대, 49대 정도. 그렇게 줄었었고, 닛산은 작년에는 109대, 올해는 62대, 인피니티는 작년에 106대, 올해는 69대, 도요타는 168대, 올해는 93대. 이런 식으로 거의 한 50% 정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좀 수치들을 보였어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기는 했네요. 네. 그래서 이 수치는 저희가 다시 또 화면으로 띄워드릴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신차 같은 경우는 렉서스가 또 순위에 아직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뭐 방어를 좀 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아직은 버틸 여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를 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수많은 또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면은 또 제가 이 시점에서 또 궁금한 거는 이미 렉서스, 혼다, 뭐 일본 브랜드 차량들을 사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판매를 해야 과연 좀 그나마 좀 아까 얘기했던 감가가 된 거에 대해서 좀 덜 감가될 수 있을 피해를 좀 덜 보고 팔 수 있을까라는 것도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일단은 차량 판매가가 제일 높은 쪽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모든 딜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건데, 동호회 매물들이 개인들은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뭐 엔카라든지 KB차차차라든지 아니면 딜러 전산이라든지 공개된 가격 판매가 그대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건 인터넷 동호회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리스크는, 사는 사람의 리스크는 뭐 이제 이 차의 이력을 내가 잘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확신이 없다는 거고,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고, 단기간에 이제 딜러한테 차를 넘기고 금액을 받았으면 좋겠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동호회 한다면은 제일 문제되는 건 기간이겠죠.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도 또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라고 본다면 이제 중고차 딜러들한테 상사 매입이 아니라 위탁 판매라는 게 요즘에는 좀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판매를 해달라는 거죠? 너네한테 파는 게 아니고 너네가 나를 해서 대신 판매해달라. 위탁 판매라는 개념이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상사 매입을 하게 되고 상사 명의로 차량을 두고 판매를 하게 되는 방식이 돼서 딜러가 매입을 하게 되는 형식이었는데요. 위탁 판매라는 경우는 일단은 차는 매장에다 두고 상품화를 거친 후에 전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가격 책정을 소비자랑 같이 의논해서 이제
전산에다가 먼저 얘기를 해두고요. 그러니까 올려두고 가격을 책정해두고 소비자 명의로 아직 차량을 이전을 아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 네. 명의로 그냥 가지고 있고 네. 상사하고는 전혀 별개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딜러가 대신 판매해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딜러들은 뭐 수수료나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그렇죠. 일정 수수료를 받기는 하는데요. 수수료를 받는 방법 같은 경우는 거의 천차만별이에요. 이제 비싼 차량일 경우 1,000만 원당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30% 정도 이렇게 3%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면 아무래도 딜러도 리스크가 적으니까 뭐 팔고 나서 뭐 30만 원, 50만 원 요렇게만 받고 끝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좀 내가 피해를 덜 보고 판매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얘기했던 것처럼 동호회를 통해서 개인 직거래로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딜러들한테 위탁 판매를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했을 때 좀 피해가 덜 하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지금 차량을 갖고 계셔서 좀 판매를 좀 계획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요즘에 실제로 좀 매물이 많이 나오나요? 많이는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매입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냐면 문의 전화는 꽤 와요. 뭐 이제 일본 차량을 타고 계시는 소비자분들이 판매를 하시겠다라고는 하는데 요즘 시세 자체가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안 나오니까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좀 많죠. 그러니까 금액이 이제 서로 생각하는 게 안 맞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좀 또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예전에 BMW OGT를 타다가 이제 BMW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이제 제가 딜러분께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몇몇 딜러분들이 매입을 안 하겠다. 네. 이거 내가 매입해봐야 판매도 못하고 손해니 난 그냥 매입 안 하겠다라고 거부하는 사례도 좀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지금 렉서스 차량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 딜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제가 대표를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저와 같은 생각일 건데요. 제가 원하는 금액에 주실 거 아니면 말아라 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위험 부담을 안고서 이렇게 수입차다 보니까 금액대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국산차 여러 대 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위험 부담 있는 거는 좀 줄이고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그런 것들을 수긍해서 차가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약간 차를 매입을 하더라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역시나 딜러분들도 좀 이제 상황인지라 매입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는 경우네요. 그러니까 좀 상황 자체가 좀 예민한 시기예요. 실제 예민한 시기고 지금 그 신차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렉서스가 방어를 했다 했을 때 댓글들도 굳이 다른 차량들도 많은데 그렇죠. 이 시점에서 굳이 일본 차를 구매해서 타야 되느냐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가치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왜냐면 그분들은 차가 좋아서 그 브랜드의 가치를 믿고선 구매를 하셨던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이미 사셨던 분들은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서 좀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도 좀 그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일본 차를 샀다고 해서 매국노 이거는 좀 너무 좀 편협적이지 않을까 사실 좀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그래도 좋은 일 하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가치 브랜드를 사는 그거는 개인의 취향인 거지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은 나쁘다 좋다라고 좀 몰아가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어찌됐건 일본 차 자체들은 좀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네.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만 봤을 때는 메리트는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판단은 이제 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소비자들이 하셔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많이 궁금했어요. 과연 중고차 시장에서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문의 주셨듯이 정말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혹시라도 또 궁금한 사항들 더 있으시면 저희 영상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잘못된 내용이나 또 나는 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성의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